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성경영론 5-3 기술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5주차 전체 늘 그랬듯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에서 처음에 저희가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의 협력과 동료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건데, 팀워크와 협력 또 동료애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감정적 욕구를 모두 충족될 때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동기부여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니틴 노리아 등의 연구자들이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니까 상위 20%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네 가지 감정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기업들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경영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자의 동기부여 능력이 조직 차원의 감정적 욕구 충족 역량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주 이직률이 높고 근무 사기도 최악인 콜센터 직원들에게도 경영자의 5분간 대화가 아주 업무 몰입도와 동기 수준을 높여주더라, 동기부여 수준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봤더니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더라.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셋째는 임파워먼트, 권한과 책임을 이연받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이 목표관리, 보상, 인정, 경영, 참여, 임파워먼트, 이 5개가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마지막 장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영 참여하고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지금 미리 큰 줄기를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목표관리 MBO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개인 목표까지 설정한다 그랬죠.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진행 상황 점검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수정하고, 이게 실행을 해서 잘 됐을 때 성과 평가를 해서 목표를 짤 때 다시 피드백을 해서 반영을 하는 내용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것, 이게 MBO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 모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했던 5- 보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상이 마이너스 요인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인센티브 보상입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는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일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대변되는 금전적 보상은 많은 양의 생산을 요구하는 과거 조직에서 적용됐지만
오늘날 같이 혁신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조직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단순한 업무에 효과적인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시행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급 보상 사례인데요. 후지츠 성과주의 리포터 저자 시게유키가 써놓은 책에는 성과급 제도는 실패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초기 성과급 도입 목적은 유능한 소수 인재를 발굴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가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또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들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돼서 결론은 생산성도 떨어져서 나중에 성과급 제도의 실패를 선언하는 후지츠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인데요. 타이어업체인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지스톤인데, 이게 지금 서양 쪽에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성과급 보상 사례가 성공 사례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지스톤의 내용은 하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욕 상실을 초래해서 문제였는데, 또 하위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게 되니까 상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 구성원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상황으로서 실패의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을사의 자동차 정비센터인데, 개인별 수리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더니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수리를 부담을 시키는 것이 자주 발생에 대해서 고객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고 회사 이미지마다 마저 하락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기업에서 이미지만 훼손시킨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시을스타 자동차 계열사인 자동차 정비센터 사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동급 사례는 상당히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 급여와 달리 각 개인 조직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한 건데, 이런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성과에 비례해서 일정 액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생산직 근로자한테 잘 어울리는 성과급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너스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원 혹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 범위는 보너스를 받은 자격이 있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윤 분배 제도인데요. 회사 수익성을 바탕으로 설정된 일정한 규칙에 준해서 조직 전체 직원들에게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배상해 주기도 하고 스톡옵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성 배분 제도인데요. 이 내용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윤 분배 제도는 회사가 얻게 된 이윤에 초점을 준 것에 반해서 이 제도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이 기술급 프로그램인데요. 성과급 중에서 기술급 프로그램인데, 임금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굉장히 강한 제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제도의 이점은 유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적은 인원으로 만족할 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술 능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이건 대기업에서 쓰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소상공인들까지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생산 업무 같은 경우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 시간 안에 어느 양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급 프로그램은 교육, 기술 확대, 성장을 강조하는 ERG 이론, 성취 동기 이론, 공정성 이론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취 욕구를 지닌 사람은 더 나은 효율성을 추구하려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 향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일에 도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리 후생 프로그램인데요. 주어진 여러 혜택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 추가형인데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공통 항목하고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제공되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는 모듈형인데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 항목을 모듈화해서 그 중에서 직원이 선택하는 형식으로 직원의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리 항목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직접 직원이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것이 특정 항목 편중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관리하기가 용이한 장점을 가진 반면에 복리 후생 항목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유용하고 직원 특성별 그룹이 명확하게 나뉠 경우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선택적 복리 후생 프로그램 중에서 직원이 필요로 하는 복리 항목을 계정으로 설정하고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계정별로 나누어서 할당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선택 권한을 최대한 부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단순하고 도입과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복리 후생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선택적 지출 계정형, 모듈형, 그리고 선택 항목 추가형, 이렇게 세 가지로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이 조직들이 비용 문제에 민감해서 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 성과급이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동기부여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은 저비용으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의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회사는 생산품 98%가 특허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품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찮은 아이디라도 직원이 낸 제안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제안된 것은 상품 개발로 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룹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성원과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보상과 인정을 구성원에게 즉시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그래서 생산품 98%가 특허 상품이 되고, 또 시장 점유율 1위한 제품이 10개가 넘는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인정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상금을 주고 그 제안은 바로 상품화해서 인정 프로그램을 했던 성과 사례입니다. 경영참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참여 경영과 종업원 지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참여는 구성원들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의 성공을 기여하도록 헌신하도록 강화하는 참여 과정인데, 구성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 직무를 조절하게 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생산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업원을 경영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경영 참여를 실천하면서 경영자의 조직은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갈수록 전문화되어가는 환경에서 경영자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지식과 자발적인 공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경영은 구성원들이 자발적 헌신을 가져와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업원들의 구성원들의 경영 참여는 업무 효율성과 팀 및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과 헌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넷째는 경영 참여는 그 자체로 구성원들에게 내적인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를 함으로써 내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참여 경영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고 성장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되게 조금 독특한데요. 여기 이 유한양의 지배구조 주식 분포를 살펴보니까 대주주인 유한재단 및 유한학원 등의 공익법인이 30%,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50%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기업이라기보다는 공익 성격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구성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노사합동연수회, 사원운영위원회, 사업계획심의회, 분기별 경영 실적 보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성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행 박사는 지상에 많이 이야기가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상식을 뒤엎는 경영으로 여행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여행 박사인데요. 직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모토 아래서 독특한 경영 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야기거리가 됐던 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직원 투표로 뽑습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죠.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 간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여행 박사의 창업자인 대표가 직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박사는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창업 5년 만에 일본 여행 1위, 그리고 직원 수가 45배로 증가하고 매출이 100배로 성장하는 아주 성공 사례에 엄청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영 참여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행 박사 사례를 좀 더 보면요, 종업원 지주제도인데요. 종업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소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리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이윤의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회사 이윤 계획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종업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 참여는 동기부여의 2요인 이론하고 ERG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그 전에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것이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구성원들은 성취감, 자기 발전의 욕구, 자신감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 이야기하고 끝낼 건데요. 임파워먼트란 사전적인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을 사용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고 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도록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효율성 증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사전적인 용어로도 여러분이 상당수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임파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와 능력을 정확히 분석한 후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임파워먼트 정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의지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 이임을 했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권한 이임을 했으면 이임을 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파워먼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즉각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권한이임이 좋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의 의지나 능력이 갖추지 못했을 때 있을 때는 위험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인파워먼트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조직과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되고, 경영자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구성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과거 주도적 추진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영자의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인파워먼트에 따른 책임 증거와 성공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보상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어디에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권한 이양을 하는 데서도 책임이 증가한 만큼 책임과 보상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파워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봤더니 경영진이 권위적이거나 형상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의사결정이 늦게 진행되고 경영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조직 내 상하 간 부문 간 갈등 상황이 존재한 경우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 기습급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데요. 유튜브에도 A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구독을 눌렀던 영상이 더 먼저 위로 올라옵니다. 기왕이면 또 구독을 누르고 또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보람이 있겠죠.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